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뭐 민주당 의원님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면 지난 평택을 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도 너무 네거티브에 올인했던 거 아니냐. 조국혁신당이 했던 그 뭐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도 좀 참기가 힘들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뭐 저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분열시켜서 넘겨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측에서는 민주당이 안 내야 되고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 이 정도의 동지라면 그 뭐 야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들 뭐랄까요? 아 분열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그 교훈을 얻는 점에서는 저는 서로가 상처가 있더라도 이 원칙을 다시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우리도 자체적으로 반성이 있어야겠지만 그걸 배우는 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하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한마음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연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안에도 엄청나게 지지자 당원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조국혁신당하고도 그 연계돼서 결국에는 지난 총선, 지난 그 지방선거 이제 평택을의 갈등이 그 촉소판이었죠. 예, 그 여진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의 그 연대 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큰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용적 자세를 보여라.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보면 교섭단체로 등장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당이 더 생겨가지고 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할 건지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서 지금 사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힘이 살아나 부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군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건지 민주진영의 폭을 넓히고 국회의 기능을 훨씬 더 효능감 올릴 건지 그 판단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아까 우리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저 당이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긴다고 생각해서 단일화의 필요성이나 또는 우리와 협력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다는 걸 봤으면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선거 후 결과를 놓고 또 당권을 놓고 저렇게 하는 것들이 잘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결국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법 완전히 통과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성공이나 물리는 정권 연장이나 다음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보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평택을에서 김재현 당대표가 그 평택을에 가장 먼저 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큰 당인 민주당만 탓할 게 아니라 12석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진보당에게는 뭐 어느 정도의 뭔가 있었어야 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된다. 진보당에 대하여. 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시나요? 대신할게요. 미안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보듬어야 되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뭐 내가 당연히 어디를 가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어디다 내는 거든 자연다는 사실 이쪽하고 저쪽에 이중잣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또 제가 또 진보당 의원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민주당한테 협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진보당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원내대표님이 대신 사과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열의 상처를 남긴 이제 평택을의 사례를 이제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새롭게 태어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생각처럼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그래서 다들 지지자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요, 조국혁신당도 그렇고요. 대체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일부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제 소폭 상승한 조사도 있긴 합니다만 딱 7월 국회가 시작이 되면 뭐 그 전에 이제 상임위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모든 정당 과거에는 원탁회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있었죠.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무기력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냥 문의만 있었고 모양만 있었지 예. 실질적인 합의를 안 했던 거죠. 예. 그럼 뭐 좀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일단 안 그러면 뭐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야 되고 그 전까지는 연대연합이 쉽지 않겠다. 사실 저는 그 전에는 뭐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다. 예. 또 지금 들어가면 그 전당대회 우리가 또 소모되겠죠. 또 부딪히는 분쟁의 소모가 돼서 저는 나오는 분들도 안 하실 것 같아. 이 이슈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뭐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태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합당이 필요하고 이게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대표 선거에서 아젠다로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합당 문제는 오히려 그 자기들이 부담을 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정리된 다음에 문제가 나오겠죠. 네.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지 향후 정치 과정이라든지 뭐 또 저기 국힘이 어떻게 되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는 협력이 어떤 부분부터 협력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도 하셨고 네. 근데 이상하게 양당 구조를 유지하는 데는 완벽하게 한 몸이 돼요, 두 당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좀 깨어나서 우리가 뭐 민주당이 뭐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네. 내달 25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당명 개정 문제라든가 뭐 차기 당 대표 유력한 분은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당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쇄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지금 또 어떻게 하면 탈색하기 위해서 뭐 또 한다 이런 또 예민한 반응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정말 열심 당원들은 그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기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뭐 당 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뭐 나오실 분이 나오시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을 하고 난 뒤에 그때 20-30년 집권을 했던 진보가 분열되면서 또는 개혁에 늦춰지면서 통합이라는 게 꼭 보수 쪽에만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또 이것을 우리가 목숨 바쳐서 이거를 다시 또 정권을 넘겨줄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방주사를 빨리 맞아서 방향 전환을 하는 계기로 다들 자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